자, 새 집합 ABC가 범위로 주어졌어. 그리고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을 시키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겠네. 왜? 집합 A가 부등식으로 주어졌는데 형식이 x-2의 형식을 가진 걸 원소로 취하겠대. 그런데 뜬금없이 범위는 x의 범위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줘줬다고 해봐요. x-2 집합 A는 x-2 바 그리고 x-2가 1보다 크고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되었다면 얘를 그냥 치환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치환한다는 느낌. 형식이 얘잖아. 근데 둘이 문자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t로 치환한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가로축이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게 x니까 얘를 x로 바꾸면 얘가 결국은 x가 되고 얘가 x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주어진 조건, 부등식의 조건 범위 자체가 틀리니까 우리가 얘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때 필요한 배경 지식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등식의 범위를 바꿔주는 그 지식이 필요해. 예컨대 지금 주어진 조건은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x-2잖아. 그러니까 윗식의 각 양변에다가 2를 빼주면 되겠지. 2를 빼니까 얘가 마일이 되고 2를 빼니까 1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집합 A는 애시당초 이거였던 거지. 얘가 x-2고 얘가 x-2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t 그리고 x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x바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조건이 집합 A의 조건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 난이도가 한 단계 떨어지겠지. B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대. 근데 내가 구해야 될 형식은 x 플러스 a니까 각 변에다가 a를 더하겠습니다. a를 더하면 a-1이라고 쓰는 게 예쁘겠죠. 그럼 오른쪽은 a 플러스 7이 되니까 결국 얘도 집합 P는 애시당초 이거였다는 얘기죠. x바 a-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a 플러스 7보다 작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야? 수직선 위에다가 주어진 조건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 자, 첫 번째 집합 A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경계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미지수가 있으니까 확정된 숫자가 있는 집합 A를 먼저 나타내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계값이 마이너스 1과 1이고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고 1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사이값이야. 그리고 얘를 집합 A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B가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B는 A의 바깥쪽에 나타내야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에 나타내야 되겠지, 집합 B는. 그리고 경계값은 A-1과 A 플러스 7인데 왼쪽은 등호 있으니까 색칠하고 오른쪽은 등호 없으니까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가 A 플러스 7, 여기가 A-1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집합 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데 C가 포함 관계에서 가장 큰 거니까 A, B를 포함을 하려면 C가 여기 와야 되겠지. 왜? X가 2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2A가 여기 와야 되겠지만 그래야 작다가 되죠. 이렇게. 크다라고 했으니까 2A가 여기 와야 되고 등호 없으니까 구멍 뚫은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을 이와 같이 해서 집합 C라고 하면 주어진 조건을 수직선 위에 다 나타낸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 수직선을 보면서 조건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일단 딱 보기에도 지금 이 부분만 본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식을 세우면 A-1은 2A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이게 첫 번째 조건식인데
부등식에서 주의할 건 개념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름하여 등호의 포함 유무라고 그랬어. 그래서 훗날 이제 2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 이제 뭐 수원, 수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미적도 배우고 뭐 극한이라는 것도 배우고 다양한 이제 그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요소에서 나올 텐데,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특히 포함 관계에 연결이 될 때는 항상 등호의 포함 유무를 뒤에 마지막에 확인하는, 즉 뒤처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등호가 들어가고 어떨 때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지 개념 설명에서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컨대 등호 안 들어가는 케이스는 딱 이 경우라고 했어. 얘가 1과 3이고 얘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자 A가 얘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얘는 구멍이 뚫려 있어. 이 경우에는 A가 1보다 작은데 등호 안 들어간 놈이 등호 들어간 놈을 포함하려고 할 때는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가 색칠돼 있고 얘도 색칠돼 있다면 등호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도 원래는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워낙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팁 차원에서 등호 안 들어간 놈이 등호 들어간 놈을 포함하려 할 때만 등호 안 들어간다 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똘똘한 애한테 뭔가 부족한 아이가 너 내 밑으로 들어와 하면 콧방귀를 날린다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등호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야? A가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집합 B라고 하고 얘를 집합 A라고 한다면 집합 B는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1을 가지고 있고 집합 A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1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A가 1이 되는 순간 포함 관계가 무너져 버리지. 그렇잖아. 얘는 1을 안 가지고 있고 얘는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까닭에 등호 안 들어간 놈이 등호 들어간 놈을 포함하려고 할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야. 더 자세한 설명은 지금 본 문제 설명하는데 지방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개념 강좌를 좀 활용하고 여기선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려면 등호 안 들어간 놈이 등호 들어간 놈을 포함하려고 할 때만 등호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등호 안 들어가지. 근데 이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 왜? 등호 안 들어가는 케이스를 벗어났잖아. 자, 이 경우에도 등호 안 들어간 놈이 등호 들어간 놈을 포함하려고 하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리고 직관적으로 얘가 얘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크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가 조사해야 될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얘가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얘 한번 풀고 얘를 한번 풀면 되겠죠.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번식을 풀면은 얘 이항하니까 좌변에 A가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1이 남을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연립이니까. 자, 오른쪽 2번식을 풀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따라서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곧바로 넘어오는 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물론 이제 얘를 다음과 같이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열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수직선 위에 나열을 하면 경계값이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0일 텐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색칠되고 여기는 등호 없으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럼 공통범위가 얘잖아. 그러니까 이 빗금친 부분을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잖아. 쌤, 저는 이게 더 나으니까 이렇게 풀래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연습을 꼭 해서 쫓아오려고 해야 돼. 수학은 정확성은 기본이고 스피드는 생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을 풀면 얘는 빨리 나오네. 그냥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결국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부등식 문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하는 거야. 언제 더하고 언제 공통범위를 구하는지. 이건 나중에 훗날 확률과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즉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지. 연립부등식이니까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최종적인 얘와 얘의 공통된 최종적인 범위는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얘도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 보면 얘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6이고 얘는 경계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그랬잖아. 등 없으니까 구멍 뚫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등 없으니까 구멍 뚫으면 공통범위가 얘죠. 빗금친 부분이 지금 얘잖아. 자, 최종적인 질문은 정수 A의 개수니까 정수 A의 개수. 자, 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정수의 개수는 등호가 없으니까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면 되죠. 즉 마이너스 1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고,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하나를 더 빼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4가 되겠지. 즉 최종적인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친구들 보면은 얘를 직접 나열합니다. 마이너스 6보다 큰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0까지. 그래서 3. 이 경우에는 답이 구해지겠지만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겠지. 이 경우에도 답은 나오겠지만 이 개수가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나중에 있지 뭐 극한이라든가 미분 문제에서 이 범위가 심지어는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문자로 나올 수가 있어. 문자로 나왔을 때 이렇게 직접 구해서 세는 학생들은 더 이상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기초 부족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로 뭐야? 자, 결국은 쌤이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 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항상 바로 뭐야? 둘 중 하나에 등호가 들어간 경우야. 둘 중 하나에 등호가 들어간 경우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뭐 한다? 뺀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쳐봐. 그럼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얘보다 개수가 b가 하나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E를 더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둘 다 이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다면 얘보다 등호 하나, 얘가 지금 등호 들어갔을 때 얘니까 A를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B-A에서 하나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항상 둘 중 하나가 등호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게 바로 정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집합이 주어졌고 서로 같은 집합이래. 이때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일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해라. 자, 이런 단서 조건도 유심히 봐둬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예요. 아마도 이 강좌를 클릭한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이 15번을 몰라서 들어온 학생들도 더러 있을 거야. 그 학생들은 우선 수상의 이 부분부터 복습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식변형 공식. 이 식변형 공식 중에서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이 있었지. 항 3개짜리 제곱의 합.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끼리 곱의 합이죠. 둘끼리 곱의 합. 근데 얘를 이제 좀 암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느낌으로 암기한 게 좋다라고 그랬어? 얘를 그냥 한글로 얘를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둘. 이 둘은 둘끼리 곱의 합이다. 이런 식이 나온 거는 얘를 직접 전개해서 식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 무식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무식하게 암기해 두어야 할 곱셈 공식이 있었죠. 이게 워낙 곱셈 공식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무식하게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외울 때는 곱셈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 역과정으로 암기해 두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곱은 각각을 더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각각을 제곱한 것들을 더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게 기본 공식이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곱셈 공식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인수분해 공식이야. 근데 얘가 실전에서 많이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식변형이 한번 이루어지지,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네,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지금 설명하기에는, 그러면 본 문제에 대한 설명보다도 수상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개념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은 수상의 식변형 공식은 고등학생이 꼭 알아두어야 할 식변형 공식 4가지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있고요. 얘는 곱셈 공식 이렇게 암기해 두어야 한다 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자,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더더욱이 얘가 문자로 돼 있어. 얘도 또 문자로 돼 있어. 이때 A와 B가 같다라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얘가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둘이 같다며, 서로 같은 집합이라며. 그럼 세수의 합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도 세수의 합이 마3이겠죠. 즉 식을 쓰면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마3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제곱의 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제곱의 합을 구하려면은 얘를 이항하면 될 터인데, 윗식이 쓰여질지 아래식이 쓰여질지는 주어진 조건을 봐야 돼. 근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얘도 합이 있고 얘도 합이 있어. 그런데 아래식을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눈 씻고 찾아봐도 각각의 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곱의 합이 있잖아. 또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둘끼리 곱의 합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래식을 쓰기보다 윗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군 이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얘하고 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제곱의 합,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을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항 3개짜리 제곱의 합은 여기 있었죠. 근데 쌤이 이렇게 한글 공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한글 공식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암산이 되죠. 합의 제곱이니까 9고, 여기에 마이너스 2배의 둘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6이 돼서 15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 이제 내가 구해야 될 거는 ABC를 알면 돼요. 근데 이 ABC에 대한 힌트도 얘가 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집합이니까 얘를 곱한 것이나 얘를 곱한 것이 같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곱한 거 AB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ABC의 제곱이 되겠죠. 쌤 왜요? 이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하면 됩니다. AB 곱하기 BC 곱하기 CA. 그럼 각각 곱하면 A도 2개 있고 B도 2개 있고 C도 2개 있으니 지수법칙에 의하여 AB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BC 값이 나오죠. ABC의 값은 뭐가 돼? 1이 되지. 쌤 왜요? 여기서 ABC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양변을 ABC로 나눠도 되잖아. 그러니까 ABC로 나누면 얘가 소거되고 얘는 한 개 남으니까 ABC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골에서 소거할 때 이항하는 느낌을 생각을 해서 소거한 다음에 0으로 하는 실수를 간혹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런 풀이도 권하고 싶어요. 이건 뭐 권한다기보다, 왜냐면 이렇게 풀면은 호흡이 너무 길어져. 긴 풀이가 된다고. 자, 한번 보여주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거야. 그러면 ABC의 제곱 마이너스 ABC가 0이 되니까 얘를 x로 생각하고 얘를 x로 생각하면 바로 공통인수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ABC라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가로로 해도 되겠네. 얘는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ABC만 남고, 얘는 통째로 빠져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 아니야. 수학에서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문제 조건에서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얘는 모순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식에서 ABC는 1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풀이를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곧바로 가는 게 좋아? 길게 가는 게 좋아? 곧바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 그러니까 정이 안 되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부족한 걸 채워서 곧바로 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은 정확성은 기본, 스피드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들, 내가 필요한 값들을 구했으니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긴 식에다 대입할 때는 괄호에 조심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그 혼합계산 우선순위에서는 뭐 지수 파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푼다, 이런 얘기 중학교 때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심을 해야 돼. 자, 갑니다. 나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얘를 이항할게. 얘를 이항할 때는 얘가 현재 곱골이죠. 곱골이니까 얘가 통째로 계산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얘를 이항한 플러스 3ABC를 해줘야 돼. 간혹 학생들이 여기서도 이 더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먼저 더하는 거야. 그럼 틀리는 거야. 갑니다. 자, 그냥 는 바로 할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게 얼마야? 마3이죠, 마3. 자, 중괄호 그대로 갈게. 얘가 마3이야, 마3. 그 다음에 곱하기죠. 그 다음에 제곱이야, 제곱합이 얼마 나왔어요? 15 나왔죠, 15.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빼기가 되겠죠, 빼기. 둘끼리 곱해합이 얼마라고 그랬어? 둘끼리 곱해합이 마3이래. 여기가 마3이래. 마3. 그런 다음에 C가 빠졌네요. 플러스 3ABC. 근데 ABC가 얼마 나왔다? 1이 나왔다. 자, 이제 계산하면 최종적인 답입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얘가 3이니까 15에다가 3을 더하면은 18이죠. 그러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거기다가 3을 더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51이 됩니다. 다음, 자, 집합 A의 x수가 자 n개가 있어요. n개. 이때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 그러니까 1, 2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 지우고 풀어. 3, 4, 지금 3까지만 써있지만 4도 써놓겠습니다. 3, 4는 원소로 같지 않는데, 그럼 얘네들도 선택의 권한이 없으니까 지워. 그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래. 아, 부분집합의 개수가 16개인데 인터뷰할 놈들은 몇 명이야? n개 중에서 4개를 빼야지. n개 중에서 4개를 빼야 되는데 그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지.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 16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되지.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8.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풀이가 바로 안 되는 학생들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것도 다른 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에서 지수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지수 방정식이라 하면 지수끼리 식을 세워서 방정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를 2의 n-4제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밑을 2를 똑같이 취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야? 2의 4제곱이죠. 그럼 밑끼리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때 지수를 가지고, 즉 n-4는 4다라고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었잖아.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한다? 지수 방정식. 따라서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되니까 n은 얼마가 된다? 8. 다음, 자, 10번 문제는 복잡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좀 끝판왕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있을 때는 얘는 뒤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집합 A부터 좀 깔끔하게 한번 나타내 보자고.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1, 3, 합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호바꾼 1과 3이 결국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집합 B는 대입만 하면 되겠네. K가 1, 2, 3, 4, 5니까 1 대입하면, 아니, 결국 얘 홀수죠, 홀수. 그러니까 1 대입한 거부터 해서 이제 2씩 차이 나면 되는 거야. 이게 홀수의 수학적 표현을 하냐? 이게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또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수학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만 대입하니까 1이죠, 1. 그럼 홀수를 몇 개 나열하면 된다? 5개 나열하면 되니까 1, 3, 5, 7, 9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집합 B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좀 복잡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결국 집합 X라는 놈은 뭘 구하라는 얘기야? A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이지. A가 뭐였다? 1, 3이었다. B는 뭐였다? 1, 3, 5, 7, 9였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없다면 이 말이 없다면 쉬운 문제잖아. 왜? 집합 X는 1, 3을 반드시 포함하는 1, 3, 5, 7, 9의 부분집합이니까 너희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어. 따라서 각각 인터뷰하니까 2의 세제곱에서 답이 몇 가지? 8가지. 즉 8개라고 하면 최종적인 답이야. 근데 웬걸? 얘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X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합 X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려면 얘는 3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3개짜리, 3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개가 될 수 있고 B의 부분집합이니까 가장 많을 때는 몇 개까지 나오는 거야? 5개까지 나오는 거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지. 이런 까닭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습관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컨대 주어진 조건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A가 가장 작고 그리고 X가 얘보다 크고 가장 큰 게 바로 뭐야? B야. 그리고 A의 부분집합은 지금 현재 1과 3이 들어있어. 그리고 집합 B는 누구를 원소로 가져야 돼? 1, 3, 5, 7, 9를 가져야 돼. 근데 이미 1과 3은 여기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우고 이제부터 5, 7, 9가 들어갈 곳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5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7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9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문제 조건에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5, 7, 9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지. 5, 7, 9가 여기 들어가 버리면 집합 X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2개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5가 여기 들어왔어. 그럼 나머지 7, 9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됐어? 3개가 됐지. 이번에는 5, 7 2개가 들어왔어. 물론 다른 경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5, 7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지. 마지막으로 이 3개가 다 들어왔어. 그럼 집합 원소의 개수가 5개. 즉 3개, 4개, 5개가 다 구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일 때, 마지막으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일 때, 이렇게 각각 구해서 최종적인 답은 얘들을 다 합한 걸 답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뭐야? 여사건의 개념이죠. 여사건의 개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부정한 경우의 수를 뺀다기보다도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으니까 3개 이상이 되려면 결국은 3개 이상이 되려면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얘가 바깥쪽에 들어오는 579가 이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뭐예요? 얘가 2개인 경우만이지 이 2개인 경우만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예컨대 전체 경우의 수를 굳이 얘기한다면 이 8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건데 이 8에서 요 안에 2개만 들어간 경우의 수, 그럼 이 2개만 집합 A에 2개만 들어간 수, 즉 집합 X에 2개만 들어간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뺀 최종적인 7이 7개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를 지금 개념일지 책에서는 스텝 2로 분류를 했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스텝 3급 실력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